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괜히 꿈틀대다 더 짓밟혔다. 지렁이 중국이 밟히니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서방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시작한 것인데요. 꿈틀대도 지렁이는 지렁이죠. 생각해보니 지렁이는 장점이라도 있지. 중국은 한 구석도 찾아볼 수 없으니 제가 지렁이한테 몹쓸 짓을 했네요. 지렁아 미안해. 중국 서부 신장 지역에 위구르족 인권 탄압 문제를 두고 미국 등 서방과 중국의 충돌이 중국 내에서 서방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25일 관영 황구15에 따르면 스웨덴의 세계적 의류업체인 H&M을 시작으로 아디다스와 나이키 등 각종 서구 브랜드에 대한 중국인들의 불매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들 업체가 과거 강제노역 등 인권 탄압 의혹을 사고 있는 신장 지역에서 재배한 면화 사용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 이유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사유이죠.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앞서 H&M은 지난해 9월 공식 발표에서 신장의 강제노역과 소수민족 차별과 관련한 보도에 깊이 우려되며 이 지역에서 생산된 면화 구매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실 발표한 지 6개월도 지났고 당시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이번 달 20일 유럽연합이 신장 지역 인권 탄압을 이유로 대중국 제재 조치를 발표하면서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이 24일 업체 쪽의 성명을 다시 꺼내어 비판하였고 이에 중국 네티즌들의 집중 포화를 맞게 된 것입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유럽의 거짓말에 놀아나는 기업들은 우리도 보이콧한다며 질타를 이어갔는데요. 타오바오, 징둥, 핀더더 등 중국 주요 온라인 쇼핑몰은 이 업체 관련 상품에 판매 중단 조치를 취했고 샤오미, 화웨이, 텅신 등 스마트폰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중국 정부 통신 업체들도 H&M의 앱을 내려받을 수 없도록 했으며 또 황쉰, 송첸 등 광고 모델로 활동하던 연예인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어 모든 협력 관계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H&M뿐만 아니라 신장 강제 노역 관련 보도에 우려를 표했던 나이키와 아디다스를 비롯해 뉴발란스, 버버리도 속속 불매운동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나이키의 고가 신발인 조던을 불태우는 사진까지 게시하였는데요. 보나마나 짝퉁이겠죠. 공천당, 온라인 쇼핑몰, IT 기업, 네티즌이 일제히 같은 시기 융단 폭격을 내린 것은 중국 정부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신장 지역에서 강제 노역 등 인권 탄압이 있었다는 주장은 중국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중국의 발전을 막으려는 반중국 세력의 악의적 날조라며 불붙기 시작한 불매운동에 대해 중국인들은 감정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놓고서는 세계가 자유롭게 표현하는 반중 정서에는 발작을 일으키니 역시는 역시구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스로운 꿈틀거림은 오히려 더 확실히 짓밟히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냥 가만히라도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주제넘게 나대다가 확인 사살당하게 생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안 그래도 코로나 발원지 중국 리스크로 세계 기업들이 탈중국을 선포하고 나선 가운데 중국 내에 들끓는 서방 기업 불매운동에 이제 탈중국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세계의 공장 지위를 잃게 되어 경제 위기가 초래될 수 있는데요. 사실 중국은 그동안 주요국의 탈중국 정책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글로벌 공급 사슬에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리슈어링 공약을 들고 나온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선 후보가 당선됐을 때만 해도 중국은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며 행운을 빈다고 조롱까지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진핑의 아구 황구15는 트럼프의 리슈어링 공약으로 오히려 중국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비꼬기도 하였는데요. 이러고 있으니 황구15가 환상에 빠져 구라치는 시덥잖은 보도국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죠. 하지만 코로나19, 인권유린, 중국 내 불매운동, 반중정서, 국경 문제 등 그냥 문제 그 자체인 중국을 세계는 더 이상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탈중국이 본격화되면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 가입 이후 개혁, 개방으로 쌓아올린 고도성장의 근간이 흔들려 경제붕괴, 인민봉기, 국가분열 등 존속 자체의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당장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국 내 거점을 둔 글로벌 기업 중 본국 회귀를 검토한 곳이 80%에 이릅니다. 미국 애플만 해도 중국 내 위탁 생산 시설 중 상당 부분을 중국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특히 중국과 국경 문제로 대치 중인 인도로 옮기겠다고 발표하여 시진핑의 꼭지가 돌게 했습니다. 중국의 국가 중 베트남을 제외하고 아이패드를 생산하는 또 하나의 국가로서 인도가 새롭게 부상한 것인데요. 애플의 주요 OEM 기업인 폭스콘, 위스트론, 페가트론도 향후 5년 내 중국을 떠나 인도에서 9억 달러, 1조 134억 원을 투자해 아이폰을 만들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중국인이 불매운동을 안 해도 세계 기업들은 중국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고 중국인들은 아무리 정부에서 지령을 내려도 사치를 좋아하는 습성 때문에 외국 브랜드를 소비하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러나 저러나 중국으로서는 경제에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죠. 이미 중국에선 이들 공장의 인도행으로 빚어질 대량 실업 사태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최소 수만 명의 실업을 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신 공식 집계에 따르면 인도의 인구는 13억으로 14억인 중국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구 구성 나이 비율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중국은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17.3%, 16에서 57세 인구 비율이 64.9%, 0에서 15세 인구 비율이 17.8%입니다. 하지만 인도는 0에서 14세 인구 비율이 31.2%, 15에서 64세 비율이 63.6%, 65세 이상 비율은 5.3%입니다. 15세 미만의 인구 비율이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고 고령 인구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큽니다. 인도에서 생산 혹은 소비 인구의 급속한 성장세가 기대되는 이유이죠. 향후 인도의 제조업이 확보될 수 있는 생산 인력, 또 인도의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판매될 수 있는 소비 인력이 얼마나 거대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국 기업들도 중국을 손절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저임금 시대가 저물었고 기술 유출의 우려와 함께 생산하는 품질 역시 메이드 인 차이나답게 폭탄 빼고 다 터지는 등 더 이상의 메리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LG전자 등 한국 대기업은 중국 공장을 동남아로 이전하거나 미국 투자를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에 방점을 찍었던 글로벌 밸류체인을 다변화하는 것이죠. LG전자는 차세대 먹거리로 부상한 차량용 전장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국 수저우에 있던 쿤산 생산법인을 청산하고 베트남 하이퐁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현대차는 중국 베이징 1공장을 폐쇄한 상태에서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기아는 옌청 1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또한 중국과 수유를 놓고 시장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미시간주에 5기가와트씩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가동 중인데, 제너럴모터스와 합작해 오하이오 주와 테네시주에도 30기가와트시 정도의 공장을 짓고 있거나 추가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조지아주에 포드와 폭스바겐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할 총 21.5기가와트시 공장을 건설하고 있고, 텍사스주 오스틴의 파운드리 공장을 가진 삼성전자는 추가 공장 건설을 놓고 뉴욕, 애리조나, 오스틴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뭐 대국이라도 되는 것 마냥 우리가 불매하겠다 엄포를 놓지만 업계는 오히려 중국의 자충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5일 회계법인이 해외 기업에 대한 감사를 강제하는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외 기업이 감사를 3년 동안 거부할 경우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나 나스닥에서 퇴출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것인데요. 명목은 해외 기업에 대한 조사이지만 실상은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입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은 238개에 달하는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중국 기업이 미국 회계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 상장기업 회계 감독위원회에 자료 요청을 거부하는 관행이 대표적입니다. 이에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등 중국 대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미국 금융당국이 자국 회계 감사를 거부하는 중국 기업을 증시에서 퇴출시킬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입니다. 24일 바이두는 마이너스 8.55%, 알리바바 그룹도 마이너스 3.4%, 전기차 업체 니온은 마이너스 10.25%, 빌리빌리 마이너스 9.71%, 다다넥서스 마이너스 13.73%, 아이치 마이너스 19.85% 등 급락했습니다. 텐센트 뮤직의 낙폭은 마이너스 27.08%에 달했습니다. 만약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중국 주식은 쳐다도 보지 않길 바랍니다. 현재 전 세계는 반중 정서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혐오가 아니라 이유 있는 분노이죠. 지난 4일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응답자의 89%가 중국을 적으로 간주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8%는 중국의 권력과 영향력을 제한하는 것이 조 바이든 행정부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답하며 반중 정서가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미중 대결 구도에서 중립 혹은 관여 정책을 고수해온 유럽연합도 탈중, 반중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중국 고위층 11명을 인권 유린으로 제재를 가했고, 인도와 동남아시아 국가는 국경 문쟁으로 더 극적인 반중 시위가 열리고 있으며, 중국 손을 잡았다가 빚만 떠하는 아프리카는 연일 우리가 속았다라며 중국의 부채 탕감을 요구하는 등 세계는 반중으로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중국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천안문 이후로 진짜 중국인들은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 뭐 바뀌지 않는다면 남은 절차는 사라지는 것뿐입니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